자, 그래서 경과 비율 없는 거, 표고버섯, 원목 100%, 부추 조각이 70%, 장생삼 나누기 3, 그 다음에 장사수는 수령별 인정비율. 경과비율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자, 그러면 경과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과비율을 전체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자, 경과비율은 시설작물, 버섯 말고, 시설작물은 다 40%라고 일단 생각했어요. 40%. 시설작물은 다 40%. 예외가 몇 개 있어. 일단 40%. 자, 예를 들어서,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어, 대파가. 쪽파도 있고, 대파가 있는데, 대파는 40%예요. 아니, 대파에. 쪽파는 경우가 달라.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쪽파하고 대파도 달라. 근데 일단은 40%. 자, 제절화 하는 것이 뭐였다 했어요? 제절화가 뭐였어요? 국화라고 했어요. 국화하고 카네이션. 국화 카네이션은 제절화하니까 40을 둘로 나누면 몇 프로예요? 40을 둘로 나누면 제절하니까 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 국화는 카네이션은 20%예요. 경과비율 20%. 40의 절반이 20%.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비율을 계산하는 거 있죠. 계산하는 거. 봐봐요. 자, 여기 40% 20%가 뭘 이야기를 한 거냐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였어. 준비기 생산비 계수. 40%, 60%, 20% 이런 것들이 다 준비기 생산비요. 고추 올 때 준비 생산비 얼마였어요? 55.7%에서 고추는 55.7%. 여기 고추식을 갖다 그대로 가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0%, 국화는 20%. 그래서 A는 그런 말이에요. A는 준비 생산비 계수 A예요. A. 그러면 저기 볼 때 자, 경과비를 고추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A 더하기 1 마이너스 A를 곱하기 이 1 마이너스 A는 생장기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표준 생장 일수분의 사고 날 때까지의 생장 일수를 곱한 것이 이 시가 하나 나오고, 이것이 수학기 전이에요. 수학기 전. 그 다음에 이 수학계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 수학할 때까지 일수는 피를 안 받고 나머지 것이 받다 이 말이에요. 전체에서 수학 일수까지 뺀 나머지 것이 피를 받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 이게 바로 경과비율의 산식이라고. 이것이 고추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돼. 다만 준비 생산비 계수가 고추는 55.7%, 시설작물은 40%, 국화는 20% 그런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적인 것은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경과비율은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국수멜하고 쪽무시 쑥이라는 게 있어. 쪽무시 쑥이라는 게 있어. 국수멜하고 쪽무시 쑥 이게 있어. 이것만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자, 국수멜 하니까 뭐예요? 국수멜이
가운데 자가 뭐예요? 수죠, 수. 국화. 여기 뭐예요? 수박. 멜론 그런 말이야. 국수멜. 그래서 가운데 숫자를 연상을 하고 그 숫자가 여기 견과비율 두 가지씩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 수학기. 그죠?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수멜은 두 산식 중에서 수학기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된다 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국수멜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 요 멜은 멜론이에요, 멜론. 국수멜, 국화, 수박, 멜론. 세 개는 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식 중에서 생장기가 아니라 수학기에 해당되는 그 견과 비율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국수멜은 수학기에 해당되는 수학 일수가 0이에요, 0. 수학 일수가 0. 수학 일수가 0이라는 이야기는 국화, 뭐 수박, 멜론 이것들이 이 수학 일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거의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일단 수학을 해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까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 어쨌든 자, 그러면 쪽무시 쑥은 쪽파, 무, 시금치, 쑥갓 그런 말이에요. 지금 쪽무시 쑥 뭐예요? 쪽파, 무, 시금치, 쑥갓. 여기 네 개는 여기가 수 쪽이면 여기는 반대로 어느 쪽이냐면 이쪽에 이제 생쪽이 생. 한쪽은 수 쪽이고 여기서 A가 하나 있고 또 여기서 A가 하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 국수멜은 수 쪽에서 A고 쪽무시 쑥은 앞에 생 쪽에서 A예요. 생장일 수 쪽에서 A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또 0이냐? 여기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A형이요. A가 0이에요. A가 0. A가 0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쪽파, 무, 시금치, 쑥갓은 준비기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준비기 때 거의 안 들어가. 쑥갓 같은 거 그냥 뿌려버리잖아요. 준비기 때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 A가 0이에요. 자, 이 산식만 가지고 이걸 원형으로 하면 돼.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국수멜은 수학일수가 0이란 얘가 0이란 말이야. 여기가 산식에서 봐봐요. 여기가 0이야. 산식에서. 여기가 0이면은 견과비율이 얼마 나와요? 1 빼기 0이니까 1 빼기 제로예요. 그러니까 국수멜에 대한 견과비율은 어떨 때? 수학기후 그런 말이야. 수학기후 국수멜에 대한 수학기 견과비율은 얼마? 1이다 이거래. 1. 국수멜에 대한 수학기 견과비율은 1이다.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 자, 쪽무시 쪽 볼까요? 쪽무시 쪽은 A가 0이라고 했어요. A가 0이에요. 여기서. A가 0. 쪽무시 쪽 준비 생산부터 0이에요. 여기서. 그럼 쪽무시 쪽은 뭐냐면 여가 0,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0만 남죠. 표준 생장 일수분에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견과 비율이. 수학기 전 쪽무시 수구 수학기 전 견과 비율은 표준 생장 일수분에 생장 일수만 남아. 이해됐어요? 이것이 견과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볼까요? 견과 비율 해서 자, 78페이지 견과 비율을 봐요. 수학기 이전 사고 A 더하기 1마이너스 A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에서 국화툴 했죠? 가로에 40%인데 준비 생산비 해수가 일반적으로 다 A가 40%인데 국화 카네이션 제절합 재배는 20% 절반만 인정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수학기중 사고 봐요. 수학기중 사고 쭉 내려가 보면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국화, 수박, 멜론의 경과 비율은 1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따로 외우든지 아니면 수학의 수가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걸 0이라고 만들었냐면 이쪽에 준비계 생산 비계수가 0이라는 것을 하고 대응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0 해놓으면 이쪽에 경과비율은 1로 나오는 거예요. 외우든지 아니면 저렇게 사인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쭉 장미 쪽 볼까요? 장미는 경과비율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장미 경과비율 아까 없다겠잖아요. 두 개는 장생삼, 장사수 그랬으니까 경과비율 없어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저기 79페이지 시금치, 파, 쑥가닥 볼까요? 시금치, 파, 무, 쑥갓, 쪽무시, 쑥. 거기는 A가 준비기 생산비계수 A가 0이다. 즉시 파종한다. 그래서 보면 수학기 이전 사고에 보면 경과비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만 나눴어. 아까 여기처럼 봐요. 여기 앞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얘가 0이고 그럼 요거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죠. 얘가 0이면 1만 남잖아요. 1 곱하기 요것이니까 결국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 산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상 준비기 생산비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쪽무시 쑥은. 쪽파는 0이지만 대파는 아까 쪽파 대파는 얼마였어요? 40% 했잖아요. 아까 40%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경과비율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 볼까요? 피해율. 자, 피해율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추는 피손해 그랬어요. 고추는 피손해 해가지고 피해율 나온다 그랬죠. 피손해. 피해 비율하고 손해 정도 비율하고 해서 피손해 그랬다 했잖아요. 시설은 앞에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재피손해 해가지고 들어간다. 재피손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밑에 그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재배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재배 비율을 앞에다가 올렸어. 앞에다가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네.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손해 정도 비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그렇게 돼 있고 재배 비율 여기 재배 시설 안에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입 면적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 재배 비율 그 안에서 몇을 재배를 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장미에 볼까요? 장미가 죽지 않은 경우 장생삼이에요. 그래서 경과비율이 없다겠어요. 거기는 보니까 뭐로 됐어요? 피해율 나누기 3 그랬잖아요. 나누기 3이 경과비율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피해율은 똑같이 위처럼 피해율은 똑같이 있고 그리고 피해율은 재피손해 하는 것은 똑같아. 재피손해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미가 죽은 경우 장사수 그랬죠? 장사수 거기면 피해율 곱하기 수령비율 인정비율로 들어가 있죠. 장사수에는 피해율 곱하기 수령비율 인정비율 경과비율 자리가 지금 수령비율 인정비율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장면 둘 다 경과비율 자체가 없어. 대신 수령비율 인정비율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자, 손해 정도 비율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율은 재피손해 똑같이 돼 있고 피해율은 재피손해 똑같이 돼 있어. 근데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 돼 있어? 그러니까 100% 돼 있잖아. 왜 그랬을까요? 장미가 죽었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장미가 아니고 죽어있는 장미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장미는 2에서 20%, 40%, 60%, 80%, 100%를 봐줬고 죽어있는데 어떻게 20%, 40%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 100%다 이 말이야. 100% 손해 정답은 100%.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령비 인정 비율 1년생부터 5년생까지. 그것도 전 다 외웠어요. 어떻게? 옛날에 빛나더니
했던 것이 뭐였어요? 9.11 테러 했죠? 9.11 테러. 빈라덴, 쌍둥이 빌딩. 미국 쌍둥이 빌딩, 빈라덴. 9.11 테러. 9.11 테러에서 보통 장사수 그렇기 때문에 수령비의 인정 비율이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갖다가 바쳤어요. 장미꽃을 갖다 바쳤어. 그래서 자, 9.11 테러 이거 나니까 그때 뭘 했냐면 주식한 사람들이 선물 옵션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거나 큰 타격을 받거나 큰 이득을 보거나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주식을 팔자 그랬어. 자, 그래서 9.11 팔자. 9.11 주식 팔자. 9.11 팔자를 주식 팔자를 이름을 바꿨어. 이렇게 9.11이 아니라 6.11로 바꿨어. 6.11 팔자가 아니라 84 이렇게 바꾼 거야. 6.11 84. 그래서 1년생 60% 6, 2년생 100% 100%, 6.11 84. 60% 100% 100%, 80% 40% 그렇게 된 거예요. 수령비 인정 비율이 60% 100% 100%, 80% 40%. 자, 넘어가고요. 부추 범행 피해율 곱하기 70% 돼 있네. 부추는 피해율 곱하기 70%. 경과비율이 없다겠어요. 그냥 70% 한다겠어요. 그 다음 피해율은 제피 손해는 똑같고, 손해 정도 비율도 똑같고. 그 다음에 시금치, 파, 무, 쑥갓. 거기도 보면, 경과 비율만 다르죠.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눠준다고. 아까 쪽무시 쑥은 준비 생산비가 없다겠어. 준비 생산비가 없다 보니까 요것만 남아, 요것만. 경과 비율이, 그것만 남아.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이제 8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한 건 더 정리할 거예요. 8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 건 정리할 거라고. (81페이지) 이제 버섯에 대해서 버섯이 이제 종류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고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이렇게 해갖고 6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봐요.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자, 표고버섯이 원목이 있고, 그 다음에 텃밭 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균상제비가 있고, 병제비가 있고 그래요. 균상은 보통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이렇게 종균해 놓은 것도 균상재배라고 그래요. 균상재배. 그런데 자, 느타리 버섯은 병재배는 이러한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병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키우는 거거든요. 병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버섯이 기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병재배예요. 자, 균상재배하고 병재배인데 느타리 버섯은 균상재배와 병재배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균상재배하고 병재배가 있는데, 자, 새송이 버섯하고 양송이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하고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꼭지가 좀 작아, 이렇게. 꼭지 좀 작아. 자,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송이 버섯은 우리가 지금 송이버섯이 지금 자연산 송이버섯이 상당히 고가에 팔려고 그러는데 양송이 버섯이 서양송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서양송이. 새송이는 새로운 송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양송이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양송이 버섯이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새송이보다. 새송이 버섯이 더 비싸요, 이게. 아니, 양송이 버섯이. 새송이 더 싸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새송이 버섯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송이 버섯은 도입 연도가 60년대에 더 있고, 새송이는 한 90년대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새송이 버섯이 병 재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싸진 이유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수확기가 재배 기간이 새송이가 양송이 기간의 절반밖에 안 돼. 그렇게 양송이 재배 한 번 할 때 새송이는 한 두 번 정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또 공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게 한 두 배 정도 비싸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새송이하고 양송이 자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여우화학이라고 했어요. 여우화학을 생각하면 여우한테 학위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접시에다가 준 거예요. 접시에다가 물건을 줬어요. 접시에다가. 그리고 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갖고 맛있게 먹었는데 학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초청을 해요. 어떻게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병에다가 고기를 담아줬어요. 병에다가. 그래갖고 지는 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준상재배라고 생각하고 병은 병재배예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양송이는 균상에다 재배를 해야 되고 크기가 큰 새송이는 병에다 재배를 하는 거예요. 병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균상하게 되면 양송이를 떠올려야 돼요. 병재배하면 새송이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문제는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가 좀 힘들게 해.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가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걸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라겠다. 경과비율. 맞아요.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 자,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 준비기 생산비기 계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목은 준비기가 없다고 했어요. 요거는 원목은 경과비율이 없어요. 원목은 경과비율이 아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100%라고 했잖아요, 이거. 100%를 갖다가 후추하고 장미한테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원목은. 근데 없어요. 그러면, 자, 준비 생산비 계수에서 텃밭부터 봐요. 텃밭해지. 이걸 애우는데 어떻게 애우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닐하고 시설 안에서 텃밭 배지제에 따른 표고버섯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팔이 하나야, 하나. 팔이 하나인 사람이 힘들게 그 버섯 재배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텃밭 배지 재배는 그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A가 얼마냐면 8이 하나예요.
8이 하나. 그렇게 오세요. 8이 하나. 텃밭 배지 재배는 8이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느타리 버섯 균상. 자, 느타리 버섯 가니까 느타리 버섯 균상 느타리 버섯 균상. 그다음에 여기가 병재배죠. 병재배가 준비 생산비에서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2에서 4를 빼고 8을 더하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고 그래요. 82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78이에요. 그죠? 여기는 8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90이죠, 90. 90이죠? 아니에요? 90이에요. 82에서, 자, 4하고 8 관계는 뭔 관계예요? 배수 관계예요. 4, 8. 3하고 6은 이것도 배수 관계예요. 4를 빼고 8을 더해주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 연상을 시켜놨어요, 제가. 4를 빼니까 78이고, 여기는 8을 더하니까 90이에요. 그런데 3은 1이 따라가서 90.3이고, 여기는 6이 따라가서 78.6이에요. 그래서 느타리는 균상 재배가 78.6% 준비기가 요 하나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병재배는 90.3이에요. 93%가 지금 준비 생산비계서요. 그럼 양송이하고 새송이는 어떻게 했냐? 양송이, 새송이는 저 숯불구이가 옛날에 어디서 많이 했죠? 숯불구이가 광양 숯불구이. 그래서 광양 숯불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광은 광복절, 자, 양송이는 그 말이에요. 광양에서 양자는 양송이는 광복절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죠? 여기가 광복절이 8월 15일이요. 그럼 양송이 그 다음은 뭐예요? 8월 16일이요. 그래서 8월 16일이니까 81.6%예요. 81.6%. 광복절 다음 날이니까 8월 15일 광복절 다음 날이 양송이니까 8월 81.6%. 그 다음에 여기 새송이는 그냥 9이요. 그래서 92.0%예요. 81.6, 92.0 그렇게 하고 다 외웠었잖아, 하여튼.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게 80페이지 그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8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81페이지 표고버섯 원목 재배에 보면 피해율만 곱해져 있죠. 피해율만 곱해져서 피해율 곱하기 100% 그냥 피해율만 곱해져서 원목 재배 피해율만 곱해지고 100%를 갖다가 100%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잖아. 이러니까 요것을 부추에다 나눠주고 뭐 그럴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율은 제피손해 그렇게 돼 있죠. 제피손해 하는데 표고 원목 손해 정도 비율은 피면비, 피면적 비율로 한다고 했잖아요. 원목 수가 아닌 피면적 비율, 그 피면비로 손해 정도 비율이 피면적 비율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목의 피해 면적을 원목의 면적으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텃밭 배지 재배, 균상 재배, 느타리 균상, 양송이 균상 그렇게 돼 있죠. 자, 텃밭 배지 재배 볼까요? 텃밭 배지 재배는 표고회가 밑에 보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 A가 82.1%, 그 다음에 균상이 아까 78.6%,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이 광양할 때 양 81.6%, 그 다음에 수확기종 4고, 경과비율, 그런 비율도 다 똑같잖아요, 지금. 경과비율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해 비율도 제피손해 그렇게 돼 있고요. 텃밭 배지 재배 손해 정도 비율은 50% 100%라겠죠. 50% 100%만. 나머지는 20, 40, 60, 80 그렇게 돼 있는데 텃밭 배지 재배만 50% 100% 두 가지 있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병재배
그 다음에 세송이버섯 병제비 돼 있죠. 느타리버섯 병제비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해서 여기 있어? 90.3이라고 했죠. 90.3. 그 다음에 여기는 구이, 광양 숯불구이에서 92%. 비율은 제피 손해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어. 저기 상단에 보면 경과비율을 한번 봐요. 느타리버섯 병제배, 새송이버섯 병제배의 경과비율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식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이 보여요. 수학기 이전 사고란 말이 빠져버렸죠. 수학기 이전 사고라고 안 돼 있어. 그리고 경과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과비율이 지금 90.3, 92.0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위에는 어떻게 됐어? 준비기 생산비 개수 A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밑에가 좀 뭔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밑에서 따지면은 밑에 식은 90.3이 경과비율이고 92.0도 경과비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지금 준비 생산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기종 사고가 없어. 수학기종 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준비 생산비 개수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 사고로 봐야 되고 수학기 중 사고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없는 걸 보냐? 자, 봐요. 새송이버섯이 17 표준 생장일수가 새송이버섯이 17일이에요. 17일. 새송이버섯을 어떻게 키우냐면 정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요. 이렇게 놔둬. 거꾸로 놔둬.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놔둬요. 거꾸로 놔둬요. 왜 그러겠어요? 수분이 발산되는 거에서 방기하는 거예요. 저게 싹이 아직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놔고 3, 4일 지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해. 새송이버섯이 이렇게 키워요. 그렇게 한 또 4, 5일 정도 키워. 그리고 나서 하게 되면 여기 보통 한 8, 9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통 여기가 정균이 6개 정도 나오거든요. 6개 정도.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남기고 다 속가내기를 하는 거예요. 2개만 키워. 2개만. 한 6개 정도 나더라도 2개만 키우고 그걸 딴단 말이에요. 근데 수확기가 따는 기간이 새송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이틀 다 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라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력이. 그래서 이거는 수확기 중 사고는 없다고 보는 거고 생장기 동안의 사고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 이전 사고로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과 비율이 아니라 준비 생산비 기수가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삼 해가림 시설.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자,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소원액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을 산정한다 그랬죠. 손자보험금 그랬죠. 손자보험금. 소원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그래서 손자보험금이란 말이에요. 손자보험금.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특이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험가입금액 1%만 해당돼요. 고추는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있잖아요. 인삼은 보험가입금액 1%만 해당돼. 보험가입금액 1%. 1과목에 있어요. 1과목에. 여기는 지금 없어서 위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잔존물 제거 비용을 포함한 비용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그 앞에 내용 다 이야기했죠.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액의 합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하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해액의 10%만. 자, 그 다음에 1호에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으로 나눈 비율을 1호에 계산한 금액에 고바에 산정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부 보험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일부 보험금. 1억짜리 건물을 8천만 원만 보험가입을 했다 그러면 80%만 주는 거예요. 80%만. 그게 바로 비리보상이에요. 일부 보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자보험금을 비례해서 준다. 이렇게 비례해서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손자보험금에다가 뭘 한다? 비례보상한다 이 말이야. 비례보상 뭐예요? 손자보험금에다 비례보상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기 부담금 자체도 요것에 80% 해당되는 경우에 80%만 자기 부담금 적용했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손자에서 뺀 것에다가 자기 부담금 비례 보상을 해야 돼. 여기다 뭘? 보험 가액 1억짜리 건물분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이거를 곱해줘야 돼. 이거. 그래서 나온 지급보험금이 비례 보상에 따른 일부 보험에 따른 비례 보상이에요. 손자에게 비례 보험금을 안 분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설 작물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83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딱 93페이지까지예요. 93페이지까지. 그런데 농업 수익 감소 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밭작물 중 콩,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 이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앞에 포도에서 강의했던 내용하고 몇 가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통된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데는 한 2강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2강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에 따른 2과목 평가 이론은 다 끝나고 다음 주까지 일단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축 재보험을 1과목, 2과목을 전체 제가 보면 한 2주 정도에 하면 아마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2월 말까지 해서 강의를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3월, 4월 업무방법서 나온 이후에 달라진 부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산 문제 집하고 그 다음에 소설 문제로 해서 새로운 강의를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뭐 이제 곧 내일 모레 구정설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